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어제 저녁 드디어 문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는데 네. 역대 최장 기간의 회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회담 성과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뭐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다면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원래 16일 날 오찬으로 이렇게 계획했다가 갑자기 4시간 전에 취소됐다가 19일 만에 이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서 실제 가장 긴 시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인데요. 두 분 다 우리 국민들의 우려, 그러니까 원만한 정권 인수, 특히 북도발,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안보 문제가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과제를 안고 있었고, 특히 지금 코로나 상태니까 국민 통합 이런 문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그동안에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 아무튼 두 분이 이 근심 걱정을 깔끔히 일단 해소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차기 이제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건 당선인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래서 그에 관련 예산도 면밀히 살펴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또 특히 만족스러운 게요. 코로나 이 상황 관련돼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로 정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네.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분들이 이제 나머지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에서 또 협의해서 좀 차기 정부 출범하면 바로 좀 지원이 될 수 있게 이런 절차들을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역시 전통대로 봄나물 비빔밥에다 탕평채 이렇게 했는데요. 네. 아무튼 서로 덕담했고 무엇보다 저는 또 주목하는 게 전 정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이렇게 좋은 정책들은 또 승계하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깔끔히 잘 해소하신 걸로 보고 원만하게 정권 인수가 이제 이루어져서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물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어쨌든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고 결론을 내리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첫 단추를 깼다는데 오늘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담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전직 대통령과의 만남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 당이라는 보수 정당의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이렇게 지방 갈 계획이 있을 때 좀 대구 달성 사저에 있는 분 찾아뵙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수 정당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했던 분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많은 세력들이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특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이런 것 때문에 보수층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역할에 구심점을 한다 할까.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직접 수사 기소했던 그런 어찌 보면 악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일정 수준의 명예회복을 또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보수층 통합 그런 방향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민주도시 시간에 굉장히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대화가 되네요. 아니 누군가 계실 때보다 굉장히 얌전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원래 네. 진중하고 차분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내달 초까지 또 신임 국무총리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면서 다양한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안철수 위원장과 이제 전에 그러니까 3월 3일 날 단일화하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는데 두 분이 당시 합의한 내용 보면 이렇게 인수위 단계부터 함께하고 정부 구성도 공동으로 하겠다 이제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요. 안철수 지금 현재 인수위원장은 아마 행정 경험 이 부분이 사실 약하기 때문에 아마 행정 경험을 더 쌓기 위해서 좀
공동정부 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당선인과 이렇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로 제청되지 않는다면 다른 이제 후보자로 아무래도 이제 경제나 외교 안보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그런 분들로 지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수님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네. 예,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다리 누나님이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미리서 받아봤는데요. 저 네네. 나오시죠?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자주 내려오던데 광주시장에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걸 말씀을 해주시면 거의 그 메가톤급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신빙성이 있습니까? 저도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자주 식사도 하고 또 양성방 나와서 저도 뭐 좀 격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윤석 대표는 그만큼 광주 호남에 대해서 관심은 높고 특히 이제 우리 호남의 젊은 층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가 꽤 높다 보니 뭐 그런 요청도 실제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 그분의 주 관심은 차기 내지 차차기 집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시장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는 의견이지만 객관적으로 봐서는 출마 가능성은 뭐 0%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인수위원회 직속 기획위원회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 네네. 광산구갑 당협위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5명의 호남 인사가 포함됐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지금 제가 거듭 윤석열 당선자께서 호남 관련돼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냈던 공약들 반드시 실현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해라고 했고요. 실제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뭐 현역 재선 의원급 이상 또는 전문가로서 국민의힘당에 연결되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인수위 위원 24명 사이에는 사실 한 분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만 지금 인수위 기획위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6개 분과에서 올라온 국정과제들을 거기에서 한 번 더 스크린하고 재점검하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의 기획위원으로 간 뭐 김정현 당협위원장 등 이분들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단계에서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자격에서 좀 맞지 않아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없어서 못 갔지만 이렇게 실제 기획위원 이런 분들은 적극 이렇게 발굴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또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좋은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당연히 해낼 겁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전에 굉장히 우리 송기석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수님께서 주신 질문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워렌 머피님께서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단체 비난 발언에 오늘 광주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고 특히 정치인으로서의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또 최근에 핫 이슈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전장현 시위,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위 자체를 뭐 반대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선진국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지만 아직 지하철마다 이게 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갖춰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국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지 아무튼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뭐 전장현 단체의 그런 시위에 대해서 그 표현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그 사수님들과 궁금한 질문도 들어봤고요. 오늘 여러 가지 또 좋은 의견, 사이다 같은 의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고정 출연입니다. 무조건. 예, 꼭 나오셔야 됩니다. 네. 다음 주는 또 더 열띤 민주도시 저희가 토론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송기석 전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공동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